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이 혈당을 제한다면 과연 언제 제한할까요? 많으신 분들이 아침에 잰다, 식후 2시간이 잰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물론 공복 혈당을 재는 것도 중요하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점검을 위해서 재는 거죠. 나의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돼. 그러나 만약 하루에 한 번만 재야 된다면 바로 당뇨 환자의 특성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재야 된다는 거죠. 당뇨의 특성은 뭡니까? 당뇨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그런 단계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인슐린이 우리 혈당을 저장하는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고혈당과 저혈당,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도 있는 상태. 당뇨라고 해서 혈당이 계속 높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혈당도 잘 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떨어지죠. 자,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 들라고 한다면 식습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식습관은 방어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운동은 당뇨를 공격해서 제대로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혈당을 잰다면 바로 운동하기 전에 재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뇨인 분들 그리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운동은 필수라고 했는데 과연 운동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운동은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혈당을 예방하죠. 공복에 하게 되면 저혈당이 아무래도 대수가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식후 1시간에서 3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저혈당을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때 인슐린이 바쁘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동안의 운동을 하는데, 뭐 조금 빨리 하면 꼭 1시간 동안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은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 전에도 혈당을 한번 체크해서 반드시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운동 후에도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운동을 얼마나 보람 있게 했는지. 그러니까 혈당을 잰다, 운동 후에 혈당을 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혈당이 떨어졌다는 보람, 자기한테 대한 동기부여도 있고, 또 혈당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혈당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에는 반드시 모든 게 이제 만사 불여턴턴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간식으로 사탕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혈당이 온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씩 드셔서 그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뇨 수첩, 당뇨 인식점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나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의식이 혹시 조금 흐려졌을 때 당뇨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미리 알아차리고 빨리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식별 인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될 때 공복 혈당 70 이하, 그 다음에 식후 혈당 100 이하는 저혈당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된 후 나중에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복 혈당 250 이상, 식후 혈당 300 이상이거나 케톤체가 우리 몸에서 소변이나 그런 데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걷기로 대체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혈당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언제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반드시 해야 될 운동 세 가지입니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 세 가지를 저는 균형 있게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당뇨병의 가장 취약점인 혈관을 보호하고 인슐린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가지게 되겠죠. 근력 운동은 인슐린의 창구를 넓혀서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당뇨병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근육이나 관절, 특히 관절 쪽에 어떤 염증들이나 이래서 관절 제한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근육이 유착이 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스트레칭, 특히 어깨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을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도 이게 진료실에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이걸 다 벌리고 하면 또 무리가 되잖아요. 무리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 특히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이 관절 운동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뽑고 돌리고, 근데 이거를 무리를 주지 말고 부드럽게 운동. 그래서 운동을 끊임없이 이 3박자를 갖추어서 이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뭐 빨리 걷기, 뛰기 좋습니다. 근력 운동, 스쿼팅, 잇몸 일으키기, 그다음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도 좋고요. 스트레칭, 자기 몸을 이용해서 관절을 다 펴주고 쭉 펴고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운동, 우리 당뇨병 환자가 겨울철 운동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하고 고혈압이 같이 병행해 있으면 우리 차가운 이제 날씨에 갑자기 나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혈관 쪽에 부담이 오고 심장이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날씨가 너무 차갑다면 워밍업을 확실하게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운동을 쉬어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마라. 뭐 나는 안 하겠다. 그것이 아니죠. 실내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무조건 밖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실내에서 무리고 거실을 계속 돈다든지 아니면 잇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실내에서 땀을 내고 숨이 차면 됩니다.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우리 당뇨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시청자분들도 운동을 즐기시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뇨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